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두 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 채널 비교.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좀 여러 가지 채널 특성상으로 좀 구분해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픈마켓이라고 하면 G마켓이라든지 옥션과 같이 어떤 개인이라든지 사업자 누구나 그 옥션에 G마켓에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쿠팡, 티모카 같은 업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전문몰이라고 해서 하이마트,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하이마트 몰과 같은,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몰인 신세계몰이라든지 롯데몰과 같은 이러한 쇼핑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은, 그럴 때 오픈마켓은 개인이라든지 사업자 누구나 상품을 입점해서 등록해 갖고 판매가 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어떤 등록을 하기 때문에 검색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겠죠, 상품을. 그래서 검색 광고를 해야 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고, 소셜 커머스는 그 중간이고, 전문물과 쇼핑몰은 어떤 하이마트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 쇼핑몰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몰의 MD라고 하는 어떤 그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MD, 바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승인해 줘야만 하이마트몰에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서 판매해야 되만 종합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오픈마켓에서 상품도 사보고, 쿠팡에서도 상품을 사보고, 하이마트에서도 상품을 사보고, 신세계에서도 상품을 구매는 해봤지만,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각각 이렇게 조금 오픈마켓이냐, 소셜 커머스냐, 카테고리몰이냐, 종합 쇼핑몰이냐에 따라서 쇼핑몰을 운영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저단가 또는 초저가로 상품을 구매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 대신 여러 사람이 상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색 광고가 소요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저렴하고 쿠폰 등의 혜택이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살 때는 쿠폰 같은 거를 받아서 싸게 산다는 이런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사의 영세성으로 배송이 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은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배송은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는 거죠. 어떤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고객에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픈마켓은 여러 사람들이 입점하기 때문에 고객 컴플레인이 있을 때 그 상품을 올린 사람이 대응을 하니까. 왜냐하면 카테고리몰이라든지 쇼핑몰은 하이마트 측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신세계몰 측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고객 서비스가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소셜 커머스는 뭐냐면 쿠팡이나 티몬 측에서 상품을 직매입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상품이 딜 형태로 등록을 한다. 그래서 뭐 1000명한테 한정 판매하기 위해서 1000개 단위로 상품을
판매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에 따른 품질 하락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대신 배송은 빠르다. 어떤 쿠팡의 당일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대신 어떤 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는 쿠팡이라든지 티몬하고 거래하면 거래 대금, 상품 대금 정산일이 길다. 정산일이 예, 좀 늦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카테고리 전문몰, 하이마트몰, 가전제품 전문적으로 파는 카테고리 전문몰인 하이마트몰 같은 거는 거기에 입점한 가전제품이라고는 명확한 시장에 있어서 목표 시장이 딱 결정됐다는 부분. 취급 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판로가 확보가 가능하다. 왜냐면 하이마트몰에 전자제품 사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하이마트몰에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대신 협소한 시장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고 단일 품목의 시장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대신 종합 쇼핑몰은 이제 여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10%대 10%대 수수료만 지급하고 거래가 가능한데 오픈마켓은 5%에서 6%. 그런데 종합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면은 그 쇼핑몰 회사의 수수료를 25에서 30% 가까이 지불하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라든지 브랜드 신뢰도는 높은 거죠. 상품이 어떤 SSG닷컴이라든지 롯데온이라는 브랜드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TV 홈쇼핑 구매 고객층은 나이가 많다는 점이 있고 포인트 적립금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롯데온에 적립도 된다든지 SSG닷컴에 포인트가 쌓인다든지. 대신 대금 정산일은 짧다. 광고 플랫폼은 없는 대신에 광고비를 검색 광고비를 내야 되는 것은 없는 대신에 MD가 잘 보이는데 노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MD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결정적인. 그래서 여기서 개념적으로 보면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사업자 누구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입점 등록이 가능하나 등록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등록해서 상품을 팔기 때문에 별도의 검색 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노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쇼핑몰과 종합몰은 MD가 승인해줘야 어떤 상품을 판매 가능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쇼핑몰 입점 시 어떤 이렇게 채널별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예? 쇼핑몰을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을 때 어느 채널에 입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냐 이랬을 때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효율적으로 팔릴 수 있는 채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장 조사라든지 수요 조사로 결정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출을 전문몰이라든지 종합 쇼핑몰은 MD가 결정하니까 유통사 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의 MD들은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차별화가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상품이나 디자인이 다른 상품에 뛰어난지 제품 홍보를 해 마케팅 활동 등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내가 오픈마켓에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소셜 커머스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카테고리 전문점에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 쇼핑몰에 어떤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전자상거래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서 상품을 팔 때는 온라인의 표시광고를 온라인의 광고에는 오프라인과 달리 조금 더 증거가 바로바로 남기 때문에 특별한 가이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객관성 결여 최상 표현.
뭐 국내 유일이라든지 세계 최초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거를 제시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치 표현이라든지 인증 문구 이런 거는 뭐 국산 100% 이런 것들은 시험 결과로 이런 부분이 100% 항균이라는 이런 인증이라든지 확인서를 제출을 쇼핑몰 회사에 하고 어떤 온라인에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허위 과장 표현이라든지 의학적 효능 및 효과 표현은 자체로 사용 및 승인이 불가하고 타사 비교라든지 비방 이런 거는 사용 불가. 그러니까 내가 의류를 판매하면서 우리 회사 제품은 3만 원인데 동일한 품질의 타사 제품은 브랜드를 정확하게 대고 나서 3만, 2만, 5만 원으로 비싸다 이렇게 타사와 비교 광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운영상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면서 판매 금지 품목이 있는데 온라인상으로 유통이 안 되는 품목을 말하는 거죠. 이건 주류라든지 담배, 각종 청소년 유해 상품은 온라인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의약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뭐 일명 짝퉁이라는 상품 이런 것도 온라인상으로 거래가 안 된다. 저작권 위반 제품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총기, 도금, 폭발물, 군복료 이런 거 안 되고 화장품 샘플도 팔 수 없는 거고 도수가 있는 안경이라든지 성인용품, 집에서 만드는 김치, 쿠키, 반찬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럴 때 전자상거래 절차는 이제 1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소비자에게까지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단계를 이제 적어 놓은 건데 1단계는 소비자는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에서 가상 상점에 들어가 매장에 들여다보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 지불할 걸 요구하고 상품 대금 받고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에게 상품이 배달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래 절차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실질적인 어떤 오프라인 유통의 거래 절차나 거의 유사한데 인증이라든지 대금 지불에 대한 특수성, 그다음에 전자화폐 같은 지불수단의 좀 특이성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유통에서 되는 것처럼 모든 유형의 상품, 그 다음에 무형의 상품 이런 것들이 다 된다. 유형의 상품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상품, 즉 식료품, 의료, 서적 모든 유형 상품 이런 부분이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된다는 거고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상품은 디지털로 생산, 유통, 소비 전량을 어떤 그 상품을 말하는 것인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디지털 상품 거래의 특징은 어떤 배송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든지 상품 분류라든지 합성이 필요가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하게 변형시켜 판매가 가능하며 어떤 불법 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와 물류유통은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유통은 소비자가 상품을 사갔을 때 바로 현장에서 즉시 인도가 되는데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을 사고 나서 그거를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전자상거래는 결제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이 아주 어떤 거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발달되면 물류관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발달해야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물류관리 시스템이 없이는 어떤 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자상거래와 그래서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택배 시스템을 자기가 자체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배달을 하든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택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 어떠한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니까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배송 공동화, 이건 뭐냐면 동일 업종이라든지 동일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물류를 동일하게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예전에 신문을 조선일보도 배달을 하고 중앙일보도 배달했는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모든 신문을 다 배달을 하잖아요. 동일 지역. 뭐 그런 것처럼 어떤 동일 업종이라든지 지역을 중심으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물류를 처리한다.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으로써 이런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택배 시스템, 이런 수배송 공동화, 이러한 것들이 관련 배송 시스템들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자결제 어떤 택배, 택배와 더불어 전자결제라는 부분은 어떤 어, 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전통적 결제 방법의 한계는 편리성이 부족하다든지 보안성이 미흡하다든지 이러한 이용의 불편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의 요건은 전자결제 시스템의 요건은 어떤 기존 화폐의 제작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 암호학적인 이변조 등 조작이기가 불가능해야 되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 전자결제 시스템의 의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1대1 대면이 필요 없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전자수표, 전자화폐 같은 디지털 금융수단도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운용비용 감소로 온라인 상거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자결제.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결제로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삼성페이라든지 뭐 이러한 걸 통해서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쨌든 전자결제 방식, 예? 이런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어떤 그 뭐 계좌 이체라는 이런 방법도 하지만 그 전자결제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죠. 전자결제 시스템의 뭐 보안은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 기능은 기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이 네 가지 기능인데 기밀성은 뭐냐? 기밀성은 전달 내용을 제3자가 획득하지 못하다. 인증은 나도 신원을 확인하는 거고, 무결성은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변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 부인 방지는 실제로 거래를 했는데 부인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메시지의 송신이나 수신에 대해 보내거나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이런 네 가지 기술이 어떤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보안 대책으로는 암호화라든지 전자서명이라든지 은닉 서명이라든지 전자화폐 이중 사용 방지, 이러한 걸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보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대칭형 또는 비대칭형과 이 기술 용어, 이 부분만 이해하면 되겠네. 대칭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송수신자가 암호화나 복호화할 때 같은 키를 쓰는 알고리즘이다. 근데 비대칭형이라고 할 때는 데이터의 암호화에는 공개키가 사용되고 복호화에는
비밀키가 사용되는 암호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같은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호와 관련 기술용어는 암호라는 게 있다. 그래서 평문을 해독 불가능 상태로 변형하거나 또는 암호화된 통신문을 해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원리로서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고, 평문이라고 하는 건 암호화 입력이 되는 원문인 의미 있는 메시지. 암호문은 평문을 읽을 수 없는 메시지로 암호화. 그다음에 복호화는 암호화의 반대. 이 암호화 반대가 복호화다. 그래서 암호문에서 평문으로 변환된다. 그래서 이 암호화에 관련 용어, 암호, 평문, 암호문, 복호화 뭐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지스트하고 해시 함수는 조금 생략하는 걸로 하고,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정의, 전자화폐 정의는 전자화폐는 은행 등 발행자가 IC 칩이 내장된 카드나 공공통신망과 연결된 PC 등의 일정한 화폐 가치를 전자기호로 저장하고 이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통신회선으로서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다가는 화폐를 전자화폐라고 한다. 이 전자화폐 특징은 거래 당사자 간의 자금 전송이 가능하여 높은 유연성과 보안성, 익명성을 제공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비교적 소액의 상품을 구매하는데 용이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매체에 저장된 화폐 가치 자체가 신뢰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신용 유무 등을 확인할 절차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거래와 결제가 동시에 완료된다. 이러한 등등 전자화폐 특징, 전자화폐 정의 이런 부분 기억 좀 해주시고요. 전자화폐 요건은 위조가 불가능한 안전성을 지켜야 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야 되고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현금을 양도할 수 있어야 되고 화폐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이중 사용이 방지돼야 되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IC 현금형, 네트워크 현금형, 수표형, 신용카드형, 전자자금 이체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시스템은 어떤 세습 전송 표준과 신용카드 결제의 기반으로 하는 전자결제 수단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거로, 장점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가맹점과 사용자가 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법적 제조적인 제한적이 없다는 부분, 인터넷 신용카드. 단점은 카드 소지자의 신용보호 노출이나 불법 도용이 우려된다. 그 다음에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시스템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전자자금 이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고. 전자 수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전자 수표 결제 시스템이 있다는 것과 넷체크 개념과 넷빌 이 용어만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체크 시스템은 DES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증 어떤 프로토콜인 케르베네스에 기반을 둔 전자 수표에 의한 지불 시스템이고, 넷빌은 어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개발한 전자수표 또는 전자직북 카드에 의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다. 이런 두 종류가 있다는 부분. 거래 안전장치로서 후불제, 보상보험,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에스크로 제도에는 어쨌든 동글배기를 2개 쳐서 꼭 이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제가 에스크로 제도는 어떤 일반 유통의 결제하고 달리 어떤
거래 안전성에 대한 담보로서 에스크로 제도가 있는데, 그 어떤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에스크로 제도에 가입이 돼야 회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에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하여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로서 에스크로는 구매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판매자도 후불 제재를 했을 경우에 구매자에게 채권 추심을 하는 등의 각종 이용과 비용을 절감해서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로서 어떤 비대면 거래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을 전자상거래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구매자보다는 판매자가 어떤 에스크로 서비스 회원이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구매자도 당연히 회원이면 좋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시 제한된 거래 조건에 합의가 되면 개시가 되는 거고,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상품 수령 후에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구매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정리는 간단하게 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형태, 소셜 커머스라는 형태, 그다음에 카테고리 전문점이라는 형태, 그다음에 쇼핑몰, 종합 쇼핑몰이라는 형태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오픈마켓은 G마켓과 옥션, 소셜 커머스는 쿠팡과 티몬, 카테고리 전문몰은 하이마트, 그 전자제품, 그 다음에 종합 쇼핑몰이다. 어느 쇼핑몰에 입점해서 내 상품을 판매해야 될지, 이런 입장에서는 내 상품이 효율적으로 팔릴 수 있는 채널이 어디인지 시장조사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겠지만, 유통 MD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디자인이나 상품이 뛰어난지, 아니면 제품 홍보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쇼핑몰에 입점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렇게 광고상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리고 판매 금지 품목이 이러한 부분이 주류, 담배, 청소년 유해 상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이러한 것들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는 물류 시스템이 발달하는데, 그 물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자기가 배송을 직접 하든지 택배를 하든지 어떤 이러한 형태로 배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결제의 보안,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 기능은 기밀성,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거고, 전자상거래 보안 대책으로는 암호화, 전자서명, 은닉서명, 전자화폐 이중 사용 방지, 이러한 것들이 전자상거래 보안 대책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네 가지가 있다는 부분, 암호화, 평문, 암호문, 복화, 이런 부분은 복화는 암호화의 반대고, 전자화폐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 안전장치로서 에스크로 제도가 있다. 에스크로 제도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인데, 이러한 거는 판매자가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합의 후에 상품 배송 및 결제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 상품 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관리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것이 에스크로 제도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